네, 반갑습니다. 8월 3일 일요일입니다. 자, 일요일도 종목 진단 봐야 되겠죠? 증시가 좀 안 좋아서, 사실 뭐, 종목 진단을 할 만한 건 별로 없어요. 더 떨어진다! 네, 이렇게 얘기를 다 해드리고 싶긴 한데, 그래도 또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된 종목들. 자, 분명히 뭔가 중요한 이슈가 있거나 좋은 기대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왔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증권사에서 매수 추천한 그런 종목들. 근데 사실 저는 증권사 리포트는 믿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네, 제가 조금, 네, 비판을 좀 하더라도 양해를 좀 바라고요. 증권사 리포트를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리포트 내용은 좋고 전망도 좋고 뭐 데이터도 다 좋은데 얘네들은 차트를 안 봐요. 그래서 전망 좋고 뭐 좋고 하면은 무조건 그냥 목표 주가 올려버리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기본적 분석을 하는 이유는 이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성이 있느냐 또는 기업의 어떤 그런 수익성이나 또 재무구조, 또 위험성은 없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함이잖아요. 그리고 차트를 보는 이유는 매수의 포인트를 잡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내용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또 차트 내용에서 매수 몇 개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 기업이 그 부분들을 이어가서 상승하는 포인트도 무조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기업 분석과 차트 분석을 같이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매수 추천 종목들, 목표 주가가 상향한 종목들 분명히 내용적이나 전망적인 측면에서 좋게 분석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차트상에서 맥점이 정말 나왔는지 그런 것들 한번 알아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몇몇 종목 준비했는데 사실은 시장 자체가 조정에 대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장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종목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가장 첫 번째 뉴스는 뭐였냐면 대한전선입니다. 전력 관련한 전력 인프라 이쪽 관련한 부분에서 이야기 나오죠. 공급 부족, 그 다음에 고마진 프로젝트의 수혜 속에서 실적 개선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대한전선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보다 18% 상향 조정한 19,000원으로 제시했다. 19,000원이면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네요. 그죠? 현재 가격 대비해서 한 20%, 한 25% 정도 올라가는 가격이고 직전 고점입니다. 직전 고점대 저항대를 잡았다는 것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감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2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전망이 일단 전해졌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이번 연도에 약간 기저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실적이 뭐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는데 작년도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비교가 됐었던 부분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뭐 관세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에 대한 개선이 크게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큰 영향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말이죠. 위쪽 저항대, 지금 하나증권에서도 목표 주가를 19,000원으로 제시했는데 여기가 저항 라인이 잡혀 있는 거고, 아래쪽 지지 포인트는 12,000원에서 13,000원 요 정도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을 때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은 나올 수가 있겠죠. 초고압 케이블, 초고압 케이블 품귀 현상. 지금은 이제 데이터 센터 때문에 이런 전력망이라든지 인프라 이런 구축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61선 지지를 봐야 되겠죠? 61선 지지를 봐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12,500원에서 13,000원. 근데 저는 12,000원까지만 떨어지게 된다면 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월봉상에서 포인트는 지금 워낙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이렇다 할 만한 어떤 포인트는 없는데, 장기평선까지 한번 깔고 들어갔거든요. 그 다음에 작기는 하지만 저점이 올라오는 형태죠. 그 다음에 추세가 살짝 형성되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이 이제 19,000원, 20,000원을 넘어서는 그런 목표 주가를 제시할 수 있다라면 30,000원까지 내다볼 수 있습니다. 30,000원까지면은 거의 2배예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가볍게 볼 만한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기업 내용들도 나쁘지 않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잡히기만 한다라면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죠. 자, 차트상에서는 지금 매수 타이밍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가 포인트를 무조건 여기다 연결하지 마시고요. 자, 내려오면 12,500원, 13,000원 요 정도에서 별표를 좀 쳐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정도가 지지선이 될 것 같고요. 전성기가 와야지 될 것 같은데, 네, 추세가 워낙 안 좋았던 부분이라서. 근데 이런 식으로 막 이런 거 감자 있었을 거예요. 네, 대한전선은 그동안은, 네, 힘든 구간을 견뎌왔기 때문에 감자가 당연히 있었겠죠. 네, 뭐 자본 감소나 네, 액면 분할 뭐 이런 거 계속 있었죠. 자본 감소. 자, 자본 감소 뭐 액면 병합 뭐 여기도 네, 자본 감자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힘든 구간을 계속 거쳐왔는데 더 이상의 이제 자본 감소가 없다라면 네, 또는 뭐 유상증자 이런 거 없다라면 반등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정말 끝이냐 아니냐는 확실할 수 없어요. 지금은 재무구조가 좀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수익성이 정말 개선되지 않으면 종목이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라인은 일단 12,500원, 13,000원 최종 지지선이고요. 단기적 지지 라인 때는 61선, 네, 14,800원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액션 취하기는 좀 애매하니까요. 매수는 좀 기다렸다가 대응하시기 바라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일단은 뭐 월요일 날도 한번 맞을 것 같다 생각하면서 보유하셔야 될 것 같죠. 네, 뭐 좀 더 내려오게 되면은 그냥 보유하는 게 유리하죠. 13,000원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뭐 한 15% 정도 변동성이라서 그 정도는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놔두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위에 사시는 분들이죠. 고점 매수. 최근에 이제 고점에서 신용을 사용해가지고 신용 매수로 들어오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은 반대 매매까지 몰릴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반대 매매로 몰리게 되면 단기적으로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자, 위쪽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강제로 뺏기는 좀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고점 매수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카카오 한번 볼까요? 카카오는 키움증권에서 나왔는데 AI 사업의 기대감이 한몫할 것이다. 그래요. 네. 목표 주가를 무려 42%나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 10만원이래요. 10만원. 10만원 목표 주가. 자, 이것이 AI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뭐 오픈 AI에서 카카오하고 손잡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가능성은 있어 보이죠. 활성화만 된다면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왜냐면 이제 AI를 통한 그런 특히 이제 오픈 AI는 또 이제 보통 회사가 아니잖아요. 얘네들이랑 같이 또 협력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면 충분히 기업의 어떤 가치 재평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회사 자체가 돈은 많아요. 네, 지금 유보율이 23,000%예요. 나쁘지 않죠? 부채비율 거의 없고요. 네, 퍼가 좀 높다는 것은 이제 수익성이 조금 따라주지 않았다는 얘기가 될 텐데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는 네, 개선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카카오는 플랫폼이 많기 때문에 AI와 협력했을 때 시너지를 크게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카카오 대리, 근데 AI 카카오 대리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무슨 얘기냐? AI가 단순하게 여러분들 뭐 생성형 AI나 이런 것들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패턴이나 루틴 이런 것들을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네 잡아준다든지 뭐 이런 거 콜을 잡아주는 거 뭐 그런 거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대중교통 이런 것들도 AI를 사용하게 되면 좀 더 편하거나 쾌적한 그런 상황들을 알 수도 있겠죠. 지금도 뭐 이제 간단한 정보들은 유지가 되어 있지만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부분들을 AI가 그때그때 변동성을 취합해가지고 한다면 더 좋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쇼핑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같이 포함되긴 하죠. 네이버도 네, 플랫폼 쪽으로 해석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최근에 올라갔던 부분들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제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승했던 부분이었고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도 좀 본다라면 아마 주가 상승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 보여요. 다만 이제 이게 저점이다라는 인식은 일단 있어요. 왜냐면 다 내렸잖아요. 카카오도 이제 저점권까지 다 내렸다 보시면 돼요. 3만원 조금 위쪽이 이제 저점이라서 저점권까지 다 내린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고
문제는 이제 이 구간에서 단기 급등이 일어났는데 여기 지금 현재 시점이요. 여기 55,000원쯤 되는 거죠. 55,000원 구간 여기가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여기 지지선이 만들어지면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안 좋아서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아래쪽 조정을 또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46,000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 추이를 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고요. 이것도 지금 61선 위쪽에 있기 때문에 아래쪽 이격은 좀 벌어져 있지만 61선에서 조금만 버팅긴다면 이격은 좁혀지게 될 것 같아요. 추세는 돌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타이밍이 좋으면 매수 포인트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5만원 아래쪽 공략 포인트는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그 가격까지 줄 건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가지신 분들 일단 홀딩 그대로 말씀드리고요. 뭐 수익성이 앞으로 또 개선되면 되는 거니까요. 지금은 일단 조정 많이 받았고 돌리는 위치 나쁘지 않은데요. 그죠? 네, 그래서 5만원 아래쪽 공략 포인트를 한 번씩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증권사에서 목표주가 상향 조정한 이유가 있겠는데 근데 10만원은 네, 언제까지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올라가기는 조금은 무리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10만원 목표 주가만 보고 매수 덜컥 샀다가 아주 낭패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도 하시고요. 자, LG화학 볼게요. 네. LG화학 같은 경우도 요즘에 2차전지 반등을 좀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포지션 본다면 돌리는 모습이 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생각되긴 합니다. 자, 2차전지 쪽이기도 하고 또 케미칼. 네. 화학은 어차피 케미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또 기대감이 나올 수 있겠죠. 또 LG에너지솔루션도 요즘에 실적 좋게 나와서 분위기 좋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ESS, 네, 에너지 저장 장치요. 테슬라와의 네, 6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좋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골드만삭스가 이제 물론 이제 골드만삭스의 이야기를 네,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긴 합니다만은, 네. 아무튼 얘네가 한 얘기예요. 얘네가 한 이야기는 국내 증시에서, 네, 사볼 만한 주식. 이걸로 LG화학입니다. 석유화학 쪽에서의 기대감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제 목표 가격에 대한 어떤 상향 조정 이런 것들은 지금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부분들 보셔야 되는데 2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상향했다. 37만원이면은 야 여기도 딱 저항대 걸리는 위치네요. 네, 저항대 걸리는 위치 딱 거기까지만 추천하는구나. 그죠? 목표 주가 거기까지 본다. 얘네들도 알고 있는 거죠. 왜냐면 추세가 완벽하게 돌아서지 않고 있다는 거죠. 지금 단기 이평선 같은 경우는 돌아섰어요. 돌아섰는데 장기 이평선은 아직까지는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이 장기 이평선까지 완전히 묶어가지고 돌리는 형태가 나타나줘야지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한번 기다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요 밑에서는 제가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도 된다. 근데 단기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지지선을 만들어내서 반등이 나가게 된다면 이제 중기적 관점으로 돌아서는 즉 이쪽 2차전지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쪽의 어떤 추세 전환 이런 쪽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지지 라인은 26만원 정도 보시면 되는데 26만원 깨지지 않으면 되는 거고요. 26만원까지 내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조금 나올 것으로 참고하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21선과 61선의 이격이 지금 크죠. 그래서 중간에 절충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쯤 될 것이냐. 그 정도 26만원 조금 더 과하면 25만원 이 정도 될 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 중간점에 만날 때까지는 한번 변동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은 아마 5일선과 21선 데드크로스가 필수적으로 나타나야 될 텐데 만약에 안 나타난다 그러면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61선 띄워놓고 지 혼자 가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조정이 일단 필수일 것 같아요. 네, 26만원 정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까지 좀 들어오면 네, 매수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조정을 좀 기다려야 돼요. 조정이 좀 나오면 가격이 싸지는 걸 보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좀 더 보유하셔도 되겠는데요. 네, 홀딩 더 유지하시고 좀 더 네, 긍정적으로 판단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쪽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서 타이밍만 좋으면 네, 여러분들 괜찮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화비전 볼게요. 한화비전. 네, 요거는 신규 종목이기도 한데, 맥쿼리 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22% 올립니다. AI 성과가 있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자, 목표 주가를 22% 올렸다라고 본다면, 네.
10만 5천 원까지 보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8만 6천 원 정도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 목표 주가를 10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회사인 한화세미텍이 HBM용 TCB, 이게 그 열 압축 본더예요. 네, TC 뭐 이것도 TC 본더로 봐야 되겠죠. 네, TCB 매출이 증가하고 있으면서 성과를 내고 있고요. 예전에 한번 막 떠들썩 했던 것 같아요. 네, 한미반도체하고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계속 영업 적자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번 2분기 실적에서 조금, 네, 성장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고요. 현재로서는, 네, 뭐, 특별하게 부담되는 내용들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AI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수익성,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요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AI 기능이 탑재된 보안 카메라의 채택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비전의, 어떤 비전, 네, 하나비전의 비전이 더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신규 종목이기 때문에 따로 전략을 잡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지금 상장한 지 한 1년밖에 안 됐잖아요. 물론 1년 정도면은 보호예수나 이런 것들이 빠지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될 건 아닌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잘 된다고 한다면, 그죠? 요즘에는 뭐, 이런 하나그룹주들이 다 잘 되기 때문에, 뭐 이것도 잘 될 것 같다 생각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고, 지금 지지선을 통한 약간 눌림목 형태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아마 55,000원 지켜지게 된다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포인트에서는요, 일단 뚫고 올라간 이후에 들어온 형태잖아요. 그 다음에 수급도 보시면 미세하게나마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서 주가 올려줬고요. 주가 조정 시기에 거래량이 줄었죠. 자, 이런 부분들까지 참고해 본다면 여기서 양봉 하나 붙어지면 일단은 반등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신고가 패턴이 65,000원인데 65,000원을 재돌파하는 자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안정감 있게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65,000원 돌파한 자리에서 매수, 그게 아니신 분들, 나는 몰라, 리스크를 걸더라도 그냥 밑에 사고 싶어, 이런 분들은 양봉 붙이면 매수, 나쁘지 않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AI 또는 이제 반도체 이런 쪽에서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쪽은 기대감을 좀 가져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너무 많이 하기는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네, 소부장 쪽이 뭐 기대치가 좀 높아질 수 있는 요소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불확실성이 좀 많죠. 특히 장비 쪽 같은 경우는, 네, 해외 기업들하고 싸워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주의가 좀 필요하긴 할 겁니다. 자, 아무튼 네, 이런 식으로 체크들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약간 애매하기는 해요. 그리고 추세를 완벽하게 이제 뽑아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서, 네, 뽑아내기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여기 보여지는 요 구간을 보셔야 되는 거고, 55,000원 지지가, 네, 제일 중요하다, 이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융주도 한번 볼까요? BNK 금융지주요. 네. 요거는 지금 보면 2분기 실적 호조에 주주 환원 강화, 그래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겠다. 자, 2분기 순이익이 27%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일회성 수익을 제외하고 나서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보면은 뭐 증권사 5곳 중에서 3곳은 상향 조정을 했고요. 2곳은 유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요 부분들은요, 은행주들은 요 하나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보통 이제 고배당 종목들이기도 하고, 고배당 주식이기도 하면서 이번에 세법 개정에 따른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죠? 네. 그런 내용이 좀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실망감 요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지주사들 주가 하락이 좀 떨어진 모습이 좀 있고요. 또 은행주 같은 경우는 이자놀이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수익성 감소에 대한 우려감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 요소도 같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일단 PBR이 낮다. 네. PBR이 낮아. 0.42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더 올려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지금 일단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아마도 추가 상승을 더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도, 네, 매수 의견이면서 목표 주가는 17,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시켜줍니다. 하나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19,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증권사들은 이제 이런 거죠. 실적이 지금까지 좋았어. 그리고 더 좋아질 것 같아. 주주
주주환원 잘할 것 같아? 그렇다면 이거 why not?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차트를 안 본다고 그랬죠? 얘네들 차트를 안 봐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너무 올랐잖아요. 너무 올라가면 주가 떨어지는 게 당연하거든. 근데 이 리포트를 딱 보고서 매수하게 됐다? 아, 골치 아프죠. 거기다가 지금 뭐 이 세법 개정이라든지 또 어떤 실망감을 통해서 주가를 던지게 되면 금융주주사들은 일단 얻어맞는 게 맞거든요. 뭐 KB금융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배당 매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지는 그 순간까지는 일단은 네, 애매한 구간이 좀 될 겁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고배당 주면서 일단 이런 그 금융지주, 금융업에 대한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주주환원. 근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 버리면 주주환원에 대한 부분들이 희석이 되죠. 배당 성향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배당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배당 매력이 사라져요. 그런데다가 지금 금융업이라는 것은 금리가 높을수록 도움이 좀 되는데 금리가 높지 못하죠. 네, 금리가 지금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은 단계, 오히려 더 내려갈 단계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이자 놀이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제 은행주들의 실적이 좀 감소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다만 이제 이 RSI 지표가 과매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지면 지지선이 나올 것 같은데요. 13,000원에서 12,500원, 요 61선 끼고 들어가는 요 자리가 아마 지지선 역할을 할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이 일단은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네, 13,000원까지라면 한번 버텨볼만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요. 네, 어떠세요?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그냥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토요일날, 금요일날 얻어맞고, 그 다음에 내일, 월요일날 한 번 더 맞을 수도 있잖아요. 한 번 더 맞으면 아마 매도보다는 홀딩이 훨씬 더 유리한 전략으로 작용이 될 겁니다. 매수는, 네, 글쎄 옵시다인데요. 네. 매수는 좀 고민해 보시고 다시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매수 의견은 지금 저는 따로 잡히지 않는 것 같아 보이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산일, 요것도 산일전기. 네, 요것도 굉장히 네, 주목을 많이 받고 요즘 추세 너무 좋아요. 그죠? 네, 신규 종목이면서도 잘 가는 추세. 그러니까 아까 전에 봤었던 신규 종목도 이런 위치들에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신고가 나오면서 계속 올라가는 패턴이고 추세가 지금 너무 좋은 게 이 21선 따라서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21선 끼고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지금 살짝 벌어졌기 때문에 좀 들어올 것 같긴 하거든요. 자, 21선과 이격이 벌어지면 조금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올 수 있는데 21선에 다시 받쳐주게 되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대한전선하고 같이 글로벌 전력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혜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일단 2분기 매출, 영업이익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실적 발표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죠? 실적 발표가 아직 안 나와서 실적이 나오게 되면, 깜짝 실적이 나오게 되면 아주 그냥 강한 포인트가 나올 수 있겠는데, 문제는 뭐냐?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서 진짜 깜짝 실적이 나왔어? 네, 그러면은 재료의 노출 끝 해가지고 주가를 끌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변동이 지금 21선 간의 간격이 벌어진 상태로 해서 나타날 수 있다. 그럼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지지선은 10만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이는데요. 네, 고효율, 고품질의 변압기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견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단순하게 수주 물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높은 단가의 제품을 공급해서 고부가가치, 높은 마진을 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거. 그래서 기술력도 좋고 영업력도 좋고 다 좋다 이거야. 그 다음에 업황도 지금 전력망 구축, 이 부분이 시급한 문제가 떠오르고 있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문제는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 이제 한 1년 됐네요. 이 정도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시세가 지금 따라서 계속 올라가고는 있는데, 자, 21선 간의 어떤 패턴을 연구해 본다라면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예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 있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홀딩 하셔도 되겠고요. 21선까지 내려오게 돼서 10만원 정도까지 들어오게 되면 반등 여부를 보고 매수를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추세는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네,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추세가 꺾이는 위치가 나오려면 아마도 61선까지 까고 내려야 되니까 9만원
아래로 떨어져야지 조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은데요. 뭐 그 위쪽에서는 일단은 네, 10만 원까지는 그냥 안전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10만 원에서 9만 원 사이는 고민이 좀 되는 위치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보이는데요.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해서 오늘 종목 진단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자,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한 종목들이었어요. 전부 다 이제 목표 주가 상향이 됐고, 아까 산일 네, 전기 역시도 목표 주가를 위로 쭉 올려놓은 상태라서 아마 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네, 아무래도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하니까 긍정적인 요소가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딱히 어떤 증권사다라고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증권사 연구원 뭐 이런 식이고, 예전에 IBK 쪽에서는 목표가 상향 조정한다는 얘기는 있긴 있었습니다.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한 종목들, 증권사의 매수 추천 종목들, 얘네들은요 기본적으로 앞으로의 성장성이나 현재 실적 이런 구간들이 좋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 분석이 어느 정도 된 종목들에 대한 차트 분석을 통해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기 시작한다면 훨씬 더 쉽게 좋은 투자를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증권사 매수 추천한 네, 이런 리포트가 나온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네, 타이밍이 좋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증권사 리포트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네,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실 수 있다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보이네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남은 주일 잘 보내시고요. 더위가 아주 무섭습니다. 시원하게 잘 보내시고, 이제 비가 온다고 그러죠? 내일부터 비가 온다고 하니까, 네, 조금 더위는 한풀 꺾이지 않을까? 네, 어떻게든 또 더위는 지나가는 거죠. 네, 증시의 조정도 어떻게든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게 먹고, 네, 느긋한 네,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